제가 에메랄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식지 않는 열정으로 에메랄드까지 올 수 있었던 저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눈 크게 뜨시고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거에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고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이런 생각들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저의 삶에 대한 목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 자, 여기 나오는 단어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그리 네이버 창에 검색을 해보시면요, 안 나와요, 뜻이. 이거는 책 제목인데요. 작년에 제가 말빨, 글빨을 키우는 PLS, 김규순 원장님의 PLS 강의에서 그때 원장님이 추천해주신 도서예요. 그 당시에 제가 바로 서치를 해서 공유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뜻은 네 가지 키워드의 약자입니다. 그 네 가지 키워드를 종합해보면, 자, 목표를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끈기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은 자, 어느 정도의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열정과 끈기에 대한 그립 점수는 몇 점인지 지금 순간의 감정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10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자, 열소가를 펴시고 해당되는 질문에 이렇게 한 개씩 적어주시면 되세요. 네,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1번. 나는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기존의 것에 소홀하지 않는다.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자, 2번. 나는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순간의 감정으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3번. 나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결과를 만들어낸 적이 있다. 4번. 나는 노력가이다. 네, 꽤 많으시네요. 5번. 나는 몇 개월 이상 걸리는 일에 계속 집중한다. 자, 아직 하나도 안 적으신 분 안 계시죠? 네. 자, 6번. 나는 무엇이든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 네, 7번입니다. 자, 나는 관심사가 한번 생기면 결코 바뀌지 않는다. 8번. 나는 성실하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조금 게으르다. 그러면 적어주시면 안 돼요. 자, 9번. 나는 어떤 일에 사로잡히면 시간이 지나도 관심을 잃지 않는다. 자, 10번입니다. 자, 나는 어떠한 좌절이 있어도 그것을 딛고 중요한 도전에 성공한 적이 있다. 자, 다들 체크하셨죠? 자, 그러면 결과는 6점. 자, 6개 이상 적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 꽤 많으시네요. 자, 네. 자, 6개 이상 적었다. 그러면 열정과 끈기가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8개 이상 적으신 분. 오, 네, 꽤 많아요. 네. 자, 열정과 끈기가 매우 높다고 해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6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높겠죠. 네. 그러면 이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자, 열정의 강도보다 한결같은 열정의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순간적인 열정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이 지속적인 열정은 드물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순간적인 열정으로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동수입 같은 경우 직장 출근하고 퇴근하고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출근하나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퇴근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심지어 그 열정이 없어도 우리는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일상생활을 보내요. 왜냐하면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저의 전직은 본부장 KD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KD를 시작할 때는 단기적인 순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엄청 열심히 배웠었어요. 제 직업의 특성이 좀 빨리 배우고 빨리 익히면 빨리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배우고 했더니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제가 일을 다 할 줄 아니까 그리고 월급은 또 따라 들어오지. 그러다 보니까 그 열정이 또 식어버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열정을 끈기 있게 열심히 한다고 한들 제가 골프장 회장이 될 수 없었고 그리고 제 수익의 변화가 크게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권리수익은요, 열정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나의 성장과 함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열정은 폭죽과 같다. 자, 우리 폭죽 가끔 광경을 목격하죠. 어디 여행을 가거나 행사를 가면 폭죽을 막 터뜨리잖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고 그 순간 너무 아름답고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그쵸? 근데 그 폭죽이 꺼지는 순간 뽀얀 연기와 함께 사라지고 하얀 기억만 남게 됩니다. 자, 열정은, 진정한 열정은요, 나침반과 같다고 합니다. 자, 나침반은요, 반드시 평평한 곳에 방향을 두고요. 그 방향을 맞추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걸려요. 시간이 걸리지만 그게 제대로 맞춰지면 그 길고 꾸불꾸불한 길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끝까지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폭죽과 나침반은 무엇을 의미할 것 같아요? 네, 바로 끈기입니다. 끈기. 나는 정말 열정이 있어. 열정이 있지만 그 끈기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나의 성공의 속도는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나는 열정도 없다, 끈기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분들은요, 열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아직 찾지 못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열정의 대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세요. 자, 열정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이 자주 빠지는지, 그리고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는지, 나는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지,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즐거울까?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즐거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그 대답이 어렵고 그게 고민된다면 한번 10대 시절을 저희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희 10대 때 어땠어요? 정말 꿈과 희망이 많았죠. 직업에 대한 꿈, 그리고 성인이 되고 싶은 꿈,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철이 없었잖아요. 철이 들고 나면 없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안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철 없던 시절로. 10대의 시절, 자, 20년 전, 30년 전, 40년, 50년, 너무 멀리 갔나요? 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현실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즐거운지, 아니면 가장 즐거울까? 저는 거기에 다양한 대답을 찾았어요. 자, 그림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진이 10년 전 사진이거든요. 네, 저희 여기
애기 엄마. 네. 너무 다르죠, 지금이랑. 네. 그때가 10년 전인데, 제가 가장 즐거웠던 때는 지금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매일매일의 순간의 시간들이 저는 가장 즐거울 때였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매일매일 같이 있는데, 매일매일 같이 있고 싶어. 혼자 있고 싶은 때가 많은데, 그쵸? 엄마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평범했던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게, 제가 둘째 아이가 24개월 때 빛을 떠안고 제가 가장이 되면서 아이들을 이제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맡겨두고 시작한 일이 저는 캐디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일을 되게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밤마다 울고 지내며 그랬던 세월이 제가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가 제일 좋았고, 아이들과 항상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컸는데, 그렇게 2년만 내가 월 500씩 벌어서 같이 살자, 이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 2년이 4년이 되고 이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때를 떠올리니까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이때였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즐거웠을까요? 제가 파트너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자, 언제 어떻게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즐거웠나 여쭤보니까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남편과 가장 즐거웠을 때가 언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그건 좀 할 말이 없죠.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신혼여행이래요. 신혼여행이 가장 즐거웠던 시간들이래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돈 걱정 없지, 일 걱정 없지, 시간 걱정 없지, 너무 행복했대. 그 일주일의 시간. 결론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돈 걱정, 시간 없었던 거. 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그때로 한번 돌아가봐라.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언제 가장 즐거울까? 앞으로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고. 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즐거울 때, 그게 나의 꿈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자, 내가 꿈을 찾았어요. 그럼 그 꿈이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매일매일?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흥미롭죠?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 흥미로울 때 열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높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너무 흥미롭고, 자, Y를 발견했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발전을 해야 그것이 성공으로 가고, 그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만들어주신 도구가 바로 미션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캐디였잖아요. 골프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하겠죠. 그쵸?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서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내 스윙이 뭐가 문제인지, 그런 거에 대한 잘 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파헤칠 것 같아요. 그리고 골프 동호회에 제가 가입을 해서, 자, 같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도 받고, 그리고 선의 경쟁도 하면서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정말 유명한 전문가인 프로님께 레슨을 받으면 제가 발전을 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없고요, 돈이 있어야 돼요. 시간도 많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심지어 건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완성이 됐을 때 성공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네. 자, 유산화에서 내가 Y가 생겼어요. 내 꿈이 생겼죠. 매일매일 느끼고 싶어요. 그러면 발전하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또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같은 관심사가 있는 분들하고 함께 꿈을 찾겠죠. 그리고 저를 격려해주는 멘토에게 다가갑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네, 스폰서님이시죠. 자, 나는 Y가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흥미도 없어. 그리고 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꿈이 없는 분들에게 꿈을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분들이 나의 파트너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스폰서님이 또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유선화에서 성공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열정을 기르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처음 유선화 시작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나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순간적일 수도 있고, 또 스폰서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제품이 좋아서. 이렇게, 네, 다양하죠. 그쵸? 내가 가입을 했을 때. 근데 결론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 내가. 내가 이 친구를 받아가지고 줬잖아요, 이분은. 그쵸? 그럼 제가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정말, 내가 눈곱만큼의 마음도 없으면 처음부터 안 해요. 근데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어느 정도의 보이지 않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작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열정을 기르는 3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Y, 꿈.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연습, 끈기입니다. 그 다음 희망. 자, 첫 번째 Y는요, 자, 나의 꿈이죠. 자, 열정은요, 당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의 꿈이고요. 결국 나의 꿈인 거죠. 자, 저는 유선화를 하는 이유가 명확했어요. 바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었고요. 자, 여러분들은 명확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렇게 명확하진 않았고, 저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8년 전, 4년 전이라는 그림 보이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8년 전에는 Y가 없었어요. 저는 8년 전에 유선화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때 제가 아이들을 떼놓고 캐디를 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네. 그랬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제 직업이 캐디이다 보니까 날아가는 공을 끝까지 떨어질 때까지 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방구에 대한 그런 충격이 너무 심했었는데, 유선화 비즈니스를 듣다 갖고 한 3일 정도 먹었더니 눈이 엄청 맑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품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 관심이 생겼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안시원 스포너님이 시험할 때 있어요. 시험할 때. 나중에 후회했어요. 그때 할 걸. 그랬는데, 근데 저는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로 빨리 돈을 벌어서 아이들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돈만 벌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선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스포너님 연락이 오면 저 지금 오늘 약속이 있는데요. 만나기로 해놓고 저 갑자기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많이 피하고 회피했던,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진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약속을 해놓고 퀴즈라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그렇게 제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4년이 지나고 나서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큰애가 5살 때 헤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얘가 사춘기가 온 거예요. 전화가 막 와요, 울면서. 전화 와서 그러니까 할머니랑 살고 있으니까 이제 친구들은 다 엄마랑 사는데 나도 언제도 왜 엄마랑 사냐, 나도 엄마랑 살고 싶다, 이렇게 떼를 쓰는데 제가 그때 해주고 싶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2년 빨리 벌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살려고 했는데 돈이면 다른 줄 알았지만은 결국에는 저희 딸이 원하는 거는 엄마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간을 또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일을 알아봐도 결국에는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잠깐. 오래 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그때 딸아이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기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지금은 되게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그런 상황에서 그냥 포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제가 직장 동료인 김동원 스포너님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점심을 먹는데 엄청난 무한 굿뉴스를 저에게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화에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막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랑거리였어요. 자랑거리.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엄청나게 뭔가 자랑을 하시는데 왜 나만 이러지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너무 그게 와닿아서 한번 들어볼까? 드러나 볼까? 저 한번 들어볼게요. 당당하게 펴소리쳤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이프가 싱가포르 가 있으니까 한 10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한테. 싱가포르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시아 컨벤션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10일을 기다리래요. 10일인가요 혹시?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다고 하고 정말 티는 안 냈지만은 되게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다렸어요. 제가 그때 아마 마음속으로 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나봐요. 그렇게 하고 만남을 가지고 유선아 설명을 듣고 그때 제가 180도 바뀐 거예요. 나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다.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때 마음가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꿈,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를 열정으로 불어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연습이에요. 연습. 자, 끈기라고 하는데요.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야. 지금보다 나아져야죠, 제 삶이. 자,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한 반복 연습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그 연습을 하기 위한 그 도구가 저한테 바로 시스템이었어요. 그 안에서 연습을 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스폰서님과 함께였어요. 자, 지금 셀미팅, 홈미팅, 세미나, 본사, 지역 로컬 스폰서님 안 계신 분 있어요? 계시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저희 스폰서님 부업자라서 안 계세요. 스폰서님이 한 명이세요? 박청자 스폰서님은 스폰서님 아니실까요? 맞잖아요. 그쵸? 다들 아시죠? 계세요. 시스템 안에 있다는 거죠. 저는 저도 캐디를 경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모든 시간을 쓸 수는 없었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셀미팅이었어요. 제가 친동생이랑 유선화를 시작하고 처음에 스폰서님과 저랑 동생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제 일이 너무 시즌이다 보니까 바빴어요. 6월달이었거든요. 그때 스폰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야? 언제 끝나? 저 끝났는데요. 뭐해? 밥 먹는데요? 그럼 뭐해? 내일 일해서 자야 되는데요? 잠깐 들릴게, 잠깐. 네. 그랬어요. 오셨어요. 잠깐 들렸잖아요. 3시간 뒤에 집에 가셨어요. 일주일에 3번을. 잠깐 들린대요. 3시간. 근데, 저는 그게요. 저도 피곤하잖아요. 자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스포너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스포너님의 마이스토리와 내가 이거를 왜 시작하는지 그 과거의 이야기들, 그런 환경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수다잖아, 수다. 자, 우리 수다 떠는 거 싫어하는 분 계세요? 남자분들 말고. 재밌잖아요. 여자들끼리 만나면 엄청 수다 떨고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랬어요. 그렇게 수다를 막 떨면서 자연스럽게 제 명판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3주 뒤에 이제 첫 미팅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첫 미팅을 잡고 홈미팅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서 홈미팅을 시작했는데요. 1년 반 동안 저희 집에 진행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파트너가 안 하고, 몇 명이 없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었고, 그때 처음에 4명이서 홈미팅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홈미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가서 발표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엄청 되게 부끄럽고 맨날 보는 사람이 좀 창피하고 이랬어요, 처음에. 근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6개월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딱히 뭘 준비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사업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는 시간들이 사업 설명의 연습에 되게 도움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갔던 곳이 지금 여기 1박 2일 세미나였습니다. 그때는요, 저의 직업의 특성상 1년치를 미리 뽑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업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뒤에 세미나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스포원이 뭐라 하셨냐면 무조건 가야 된대요, 무조건. 제가 이제 부업자다 보니까 시스템에 참석하는 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세미나는 무조건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제가 어땠냐면요, 세미나가 오는 순간 제 눈이 엄청 반짝반짝했어요. 그동안 스포너님이 얘기해줬던 성공자들의 그 성공 스토리와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저런 분들을 내가 만나고 여기서. 그리고 평범한 엄마, 5아이의 엄마, 미용실 원장님, 네일샵 원장님, 스리샵 하시는 분,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뭔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성공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너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가서 그 에너지가 한 달에 걸려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달 한 번 왔다가 한 달 정도 지날 때쯤 다시 에너지가 떨어질 때 있죠. 떨어질 때 또 세미나 오고, 이렇게 제가 그 열기를 느끼다 보니까 처음에 저 혼자 갔지만 제가 어치버가 됐을 때는 한 18명 정도, 코로나 이전이었어요. 파트너분들과 함께 왔어요. 자, 어떻게 프로모션 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느꼈잖아요. 한 달을 가잖아요, 에너지가. 그럼 어떻게든 수학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트너분들을 모셔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작했으면 뭐라도 해야지. 한 번은 와야 된다, 한 번은. 이렇게 해서 한 번 오시니까 그다음부터 좀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번 왔는데 또 오래? 이렇게 얘기한 파트너분이 계시잖아요. 이거는 틀려. 그거는 신규고 이거는 비전이야. 2번은 와야 돼. 그리고 오지 마. 이렇게 확실히 가지고 얘기해요. 그럼 와요, 억지로. 3번 어떻게 안 와요? 오죠. 이렇게 좋은데, 그쵸? 그렇게 해서 그 에너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게 저는 세미나였고요. 자, 이것이 다 연습이에요. 끈기를 가지고 제가 성장하기 위한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됐을 때 일이 없는 거예요. 춥잖아요. 그래서 본사를 처음 가게 됩니다. 저는 제품도 굉장히 좋았지만 비전을 보고 의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품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싫고,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랬었는데 본사를 가니까 제품 설명을 너무 쉽게 잘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체험 사례를 들으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체험 사례가 없잖아요.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사업 강의 속에서
왜 과거에 이제 내가 노동 수입으로 어떻게 지내는 거에 대한 그런 나의 삶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주변 지인들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검사를 끝나고 나면 항상 크게 약속이 없었는데 약속이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명단에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그리고 석세스코어 여러분 다녀 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안 다녀오신 분도 계시죠? 네. 석세스코어는 그때 당시만 해도 김규수 원장님이 해주는 이제 꿈에 대한 그런 강의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제가 등록을 하면요 6개월을 기다려야 됐어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기다리시죠? 너무 많아가지고 대기자가. 그래서 제가 등록을 하고 6개월 뒤에 제가 처음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때 그 김규수 원장님께서 제가 그때 빌더였거든요. 네. 빌더는 빌빌거려도 간다. 이렇게 말해요. 빌더는 빌빌거려도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사인업하고 한 6개월 좀 됐을 때예요. 그때는 7주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안 모르고 파트너도 같이 갔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안에 어치버랑 디렉터까지 마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정말 나의 꿈에 대한 이야기, 버킷리스트 작성 그런 걸 하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실함이 생긴 거예요. 그때 나 이거 진짜 이루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엄청나게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됐던 시간들이었어요. 자, 지금 나는 절실함이 부족하다. 나는 좀 덜 절실한데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석세스코어를 한번 수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씩 스며들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여기 RTS를 가게 됩니다. RTS를 갔는데요. 그때가 제가 사인업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 한창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 때 저도 사람이잖아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고개라는 것을 하면서 저는 장형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하는 걸 엄청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고개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자꾸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일주일을 보낸 시간들을 저희 현재라인 리더님들께서 발표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전 사실 RTS 하는 동안 한 번도 발표해본 적이 없거든요. 손 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내성적이라서. 네.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항상 뒤에 앉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서머리하고 쓰고 해가지고 그것을 제가 나가서 실천했어요. 그게 엄청난 저한테 도움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 얘기 아니니까 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제가 골드로 승급했어요. 이게 완벽했을 때.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무조건 해야 되네.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 눈이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확신과 그 눈빛이 안 생기겠어요. 제가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파트너분들에게 안내를 해야죠. 어떻게든. 근데 저희 파트너분들이 다 함께 시스템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눈과 그 표정,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보고 파트너들이 진짜?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부터 경험을 해야지 내가 적극적으로 파트너분들께 안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파트너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하잖아요. 그게 나의 모습을 보고 파트너분들이 행동을 한다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자, 이 시스템 안에는 누가 있죠? 스폰서님이 계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스폰서에 대한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어때요? 감사하죠? 자, 스폰서에 대한 나의 마음 제가 두 가지 유형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가 나만 바라봐. 자, 나만 바라봐. 왜 나 안 봐? 왜 다른 사람 봐?
내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스폰서 계신 곳으로. 그쵸? 그리고 스폰서는 파트너 잘못되길 바라는 스폰서는 아무도 없어요. 자식과 같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를 낳아요. 첫째가 우유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장아장 걸을 때까지 부모의 손길이 가죠. 그리고 둘째를 놓쳐. 그러면 당연히 또 둘째에게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첫째를 버리나요? 아니죠. 조금 더 이제 걷고 먹고 할 줄 아니까 조금 더 아무것도 모르는 둘째에게 손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첫째는 기억을 못해, 자기 어릴 때를.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파트너, 저의 파트너의 파트너, 뎁스 파트너, 이 셋이서 셀리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뎁스 파트너의 명단을 파주고 라인 상담을 연륜을 통해가지고 그 시간을 했는데, 저의 파트너는 전화가 와요. 왜 저는 셀리팅 안 해주세요? 저도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당황했죠. 왜? 자기 라인에 셀리팅이고 라인 상담이잖아요. 제가 그럴 때 너무 난감했지만, 아, 이분이 보상 플랜을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이랬는데 하고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째 스폰서는 그런 존재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폰서는 바빠서. 너무 바쁘시니까 제가 연락을 못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남자 파트너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제가 전화 안 하면 안 해요. 저한테.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그래서 여쭤보면, 바쁘실까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 걱정할 때예요? 지금, 그쵸? 스폰서 걱정할 때예요? 스폰서 보다 나아요, 스폰서님은. 그러면 지금 가장 내가 지금 필요한 스폰서님을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연락을 했는데 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 부재 좀 받는데 전화도 안 하시고, 이렇게 서운해하세요, 삐지거나. 저는 그랬어요. 내가 하면 돼요, 계속. 왜 그랬냐면, 저는 예전에 스폰서님 전화는 안 받잖아요. 그러면 카톡을 남겨요, 기다렸다가. 스폰서님 전화 주세요. 꼭이요. 이렇게. 그래도 전화가 안 와요, 바쁘시면.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다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전화 통화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스폰서님 괴롭히지 마시고요. 적정선을 지켜가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근데 안시현 스폰서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스토커 또 전화 온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초반에 좀 그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과연 어떤 파트너인가? 자, 나의 시간은 어때요? 되게 소중하죠?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럼 스폰서의 시간은 어때요? 당연히 소중하죠. 저는 정말 스폰서님에게 너무 저의 한 줄기 희망 같은 존재였어요. 저를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놓지 않았고 유산화를 또 안내해주고 너무 감사하겠죠. 그래서 스폰서님과 하는 모든 미팅을 저는 녹음을 했어요. 홈미팅도 녹음하고, 그리고 똑같이 따라 쓰고 써머리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서울말을 못하거든요. 스폰서님이 사투를 써가지고 너무 다행인 거예요. 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따라해줬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너무 같은 경상도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녹음했고, 자, 홈미팅에 오지 않는 파트너를 내가 셀미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써머리하고 녹음하고, 심지어 스폰서님과 전화통화할 때도요, 일을 다 보고 새벽까지 통화하는 때도 많았어요. 그것도 다 자동 녹음을 해서 다시 듣고 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스폰서님이 그때 뭐라 하셨냐면, 통화 녹음까지 녹음해? 처음 봤대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처음부터 그게 자연스럽게 복제가 된 거예요. 파트너분들이 저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복제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스폰서님이 그동안 해줬던 그런 써머리 자료들을 제가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키리더 교육 자료로 지금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그게 또 엄청난 도움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보니까 그리고 또 시스템에서 성공자들의 저와 같은 형제 라인이었는데 이분이 습득을 하고 있네? 성장을 하고 있네? 진짜 되네? 이런 희망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뒤 나는 모습은 5년 뒤 나는 안시아 선생님처럼 10년 뒤 박창자 선생님처럼 이런 상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자, 그런데 나도 누군가의 스폰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 그 희망이 누가 돼야 돼요? 파트너한테? 내가 희망이 돼야 돼요. 제 파트너한테는요, 저희 스폰서님이 너무 멀리 계세요.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 나를 보고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더라고요. 저랑 한 몇 달 차이 안 나는 파트너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스폰서님하고 나랑 스폰서님은 왜 자꾸 승급을 하고 있고 나는 왜 제자리일까? 그렇게 해서 유심히 봤대요. 그랬더니 제가 스폰서님과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제 파트너분이 나도 그 이사선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군가의 스폰서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단계적인 성장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나의 파트너분들은 저를 보고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이 저도 너무 있었기 때문에 열정, 끈기 있는 열정 가지고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업 기간을 보면요. 자, 2018년 6월 15일 사인업을 했고 그리고 골드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쉐어로만 빼고 단계별로 성장을 했는데요. 자, 골드까지 2년 그리고 에메랄드까지 2년 총 4년이 걸렸어요. 자, 골드까지 2년 걸렸고 에메랄드는요. 골드는 3번 해야 돼요. 그럼 6년이 걸려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골드 때부터는 1년씩 성장을 했어요. 2배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골드라는 시간까지 다져지는 시간들이 저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시스템에서 흡수를 하면서 그리고 많은 실패와 그리고 많은 경험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연습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거예요. 그게 2년인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완성이 됐죠? 그럼 그때부터 어때요?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단 열정과 끈기 그게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패턴 그대로 했기 때문에 1년마다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골드까지라는 시간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만 내가 어떻게든 끈기를 가지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점점 쉬워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열정이 식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제 꿈이었잖아요. 그 꿈을 이뤘어요. 근데 이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꿈을 이루니까 또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제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의 파트너분들 성공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파트너분들에게 또 희망이 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울에서 말씀하셨죠 처음에 자 순간적인 열정은 누구나 해요. 근데 그 지속적인 열정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 끈기를 가지고 식지 않는 열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